안녕하세요. 네. 고영준 교수님이 진도를 말도 안 되게 빨리 나가셔 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걸 보시고 그다음에 이번 거에서 만약에 보다가 질문이 생긴 경우에는 이제 그 어 따로 이제 다음에 목요일 날 하는 시간에 이제 그때 다시 질문을 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는 올려 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해 볼게요. 어 자, 일단 3.3에 있는 문제부터 일단 같이 볼게요. 3.4는 뭐 쉽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 넘길게요. 그 시클릭 그룹 오더 40 짜리 시클릭 그룹의 모든 제너레이터를 다 구하라라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원소 오더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음 일단 먼저 Z24에 Z40에 그 제너레이터 하나를 이렇게 뽑아내요. 그건 이미 있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걸 하나 추스를 합니다. 그다음에 걔를 가지고 쭉 나열하고 나서 걔네 중에서 어떤 애가 이제 오더가 40이 될 건지만 체크를 해 주면 돼요. 제너레이터는 당연히 오더가 40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그 프로포지션에 의해 가지고 XA가 이제 40분의 GCD 40A 이렇게 될 테니까 XA가 제너레이터라면 이게 40이 나와야 될 거고, 이걸 계산을 약분을 해 주면은 얘네 둘이 1이 나온다. 그래서 즉 40과 A가 서로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부터 40까지 중에서 이제 그 40과 서로소인 숫자만 다 골라내면 되겠죠. 뭐 그러니까 39까지만 찾아내 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다 찾은 다음에 이렇게 서로소인 거 다 찾았죠? 그다음에 그거 전부 다 X 위에 얹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모든 제너레이터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화 시킬 수가 있겠죠. 여기 40이 아니라 n으로 잡고 여기 n으로 이렇게 바꿔준다고 해도 여기 있는 내용이 똑같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매우 좋아요. 네, 넘기겠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음에 이제 3.5 서브그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서브그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음, 서브그룹이라는 게 결국에 우리가 선형대수 시간에도 그 배운 내용이랑 똑같아요. 일단 주어진 어떤 벡터 스페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형대수 시간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원래 맨 처음으로 주어진 벡터 스페이스 V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서브셋이 존재하는데 얘가 굉장히 특이한 애인 거죠. 벡터 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덧셈에 대한 계산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벡터 앞에 필드 값을 스칼라 값을 곱하는 거,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자체적인 어디션, 이 두 개의 연산이 존재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S는 둘 다 닫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S를 이 벡터 스페이스 V의 서브 스페이스다라고 부를 때는 언제냐면 이미 X, Y가 S에 들어가 있는 애라면 당연히 뭐가 돼야 되냐? 덧셈에 대해 닫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음, 임의의 스칼라 F랑 S에 있는 X에 대해서 알파 X는 무조건 S에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S가 non empty였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웁니다. 뭐냐면은 one step criterion이라는 거를 배우는데, 이런 걸 배우는데 여기 one step 글씨가 좀 많이 뭉개졌네요. criterion. 이걸 배우는데 뭐냐? 임의의 x, y in s 그리고 임의의 alpha in field 스칼라에 대해서 x 더하기 알파 y가 s에 들어가면 된다
라는 거죠. S가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걸 깔고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말합니다. 이런 걸 저희가 배웠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룹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브 그룹을 그 그룹 자체의 연산에 대해 닫혀 있는 애들을 말해 주는데, 그거를 이제 판가름해 주는, 얘가 진짜 그 서브 그룹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해 주는 원 스텝 크라이테리언이 똑같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게 실제로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뭐냐? 논엠티 서브셋 H가 이제 모든 원소 H 안에 모든 원소 x, y에 대해서 x, y 인버스가 H 안에 들어가면 그때 이제 서브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두 개가 동치입니다. 뭐 구체적인 증명 과정은 뭐 있겠지만, 여기서 이걸 이용해서 H라는 애가 G의 서브 그룹이다라는 걸 증명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원스텝 크라이테리언의 체크 포인트는 실제로 이게 된다라는 것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거를 기본 가정으로 깔고 가야 돼요. 내가 이거 열심히 증명했어요, 2번. 근데 알고 보니까 H가 그럼 공집합이야.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러면. 네,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를 꼭 보여주셔야 돼요. 이걸 보여주지 않는다, 반쪽짜리 정답이 됩니다. 네, 꼭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원스텝 크라이테리언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자명하게 따라 나오는 게 바로 G에 두 서브그룹 HK가 있다면 걔네 교집합도 서브그룹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아이덴티티가 들어간다 라는 걸로 보이면 되고, X, Y 인버스가 당연히 HK에 다 들어간 애들이면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닫혀 있겠죠. 그래서 아주 자명하게 얘가 서브그룹이 됩니다. 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3.5가 이렇게, 사실상 중요한 내용은 이 정도가 끝이에요. 서브그룹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생각보다 친숙한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이러고 나서 갑자기 ZG, Center of G, 그 다음에 CGH, Centralizer of H, 그 다음에 Normalizer of H라는 이상한 definition이 등장을 합니다. 되게 뜬금없어요. 저도 이거 맨 처음 보면서 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얘네가 진짜 맥락 없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게 원래 등장하는 제대로 된 맥락을 한번 같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잠깐만 이제 좀 특별한 곱하기를 하나 설정을 할게요. 그게 뭐냐면은 요렇게 진한 동글뱅이 요거를 말해요. 자, 그룹 G가 있을 때 이 특별한 연산, 이 G 진한 동글뱅이 얘를 잠깐 어떻게 정의를 해볼게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임의의 gx에 대해서 g.x를 어떻게 할 거냐, gx, g인버스라는 식으로 데피니션을 할게요. 자, 이렇게 정의하면은, 이렇게 정의한 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conjugate action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conjugate action. 뭐 켤레 행동이라고 해야 될지 켤레 행위라고 해야 될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대체 이딴 건 정의해서 뭐 하냐? 대수적으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걸 정의를 해요. 대수적으로 중요한 맥락에서 이러한 형태의 그 어떤 거에다가 G 인버스 형태로 계산하는 게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예시를 몇 가지,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시그마 인버스, 이거 퍼뮤테이션에서 SN이라는 퍼뮤테이션에서 이제 시그마 인버스를 1, 2, 3, 4, 5라는 5 사이클에다가 곱해줍니다. 앞뒤로 곱해줘요. 그러면은 그 결과가 이 각각의 원소에다가 사이클을
집어넣은 그런 효과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계산 결과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걸 이용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따가 쓸 거예요. 이거 나중에 A4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쓸 거니까 이제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SN을 다루게 될 텐데 이 SN을 다룰 때 이런 계산은 아주 크루셜합니다.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써먹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만약에 모든 x, y에 대해서 x를 가지고 y에다가 이 conjugate act를 취한다 라고 하면 근데 취했는데 그 값이 이렇게 y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건 사실 x, y, x 인버스가 y란 소리고 양변 그 오른쪽 방향에서 x를 양변에다가 취해주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G가 아벨리안임을 말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의미로 이제 대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액션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액션에서 그 아까 아벨리안 얘기를 할 때 지금 y를 넣었더니 y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x에다가 이렇게 conjugate action을 취한다고 해서 무조건 x가 나와야 된다? 이럴 필요 없어요. 위에도 보시면은 시그마를 당장 1, 2, 3, 그 다음에 1, 2, 3의 인버스는 1, 3, 2가 되니까 이걸 취하게 된다면 여기서 결과값이 2, 3, 1, 4, 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다르죠? 원래 1, 2, 3, 4, 5라는 애에서 2, 3, 1, 4, 5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이 성립하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이걸 만족시켜주는 G라는 애들은 그러니까 어떤 X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켜주는 G라는 애들은 조금 특별한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만 한번 모아볼 거예요. 그것만 한번 모아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걸 G가 X를 픽스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 이 이 G란 애가 픽스해주는 X가 그룹 전체일 때를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은 걔는 뭐가 되느냐? 사실 그런 G들을 모아놓은 셋이 바로 센터 오브 G입니다. 네, 그게 센터 오브 G예요. 왜냐면 이 저희가 지금 G라는 애들을 어떻게 모아놓은 거냐? GX 이게 for all x in G로 데피니션을 했는데 이게 사실 여기 있는 부분이 GX, G 인버스잖아요. 그러니까 GX는 XG라는 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X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이런 G만 모아놓은 거죠. 이게 뭐라고요? 애초에 이걸 센터라고 정의를 했었죠. 얘가 센터가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방금 전에 한 거는 그룹 전체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애들만 모아본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그렇게 했을 때는 생각보다 막 흥미로운 성질이 안 나올 별로 없을 때가 있어요, 얘네가. 원소가 막 그냥 트리비얼하게 이렇게만 있고 이렇고 끝날 때가 왕왕 있어요. 이런 일들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조금 능력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얘랑 비슷한 효과를 내는 애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걸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G 말고 조금 줄여서 H라는 서브셋을 잠깐 갖고 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형태의 계산이 이제 허모모피즘이면서 바이젝티브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배웠죠?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게 되는데 이제 이게 뒤에 나오는 그
저희 숙제예요. 38번인가? 숙제로 알고 있는데 풀어보시면 돼요. 이게 실제로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알 수가 있죠. 이런 성질이 여러 개 있다는 걸 보면. 그래서 바이젝티브 하기 때문에 이 H 각각에다가 이제 H의 원소들에다가 다 이런 액션을 취해준 셋을 G.H라고 잠깐 적어볼게요. 그렇게 했을 때 나온 셋은 카디널리티가 H랑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바이젝티브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그냥 개수만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 H라는 그 셋 자체를 픽스시키는 이런 애라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G라는 애가. 근데 G가 이 H를 픽스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H의 각 원소들 하나하나를 다 픽스시키면서 가는 애가 있을 것이고 포인트 와이즈하게 픽스를 시키는 애. 두 번째로 H라는 애에다가 G라는 액션을 취했어요. 이렇게. 근데 걔가 굳이 H일 필요까지는 없다. 대신 들어는 간다. 라는 식으로 해서 H가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거는 set wise하게 픽스를 시켜주는 이런 걸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첫 번째 거는 그 포인트 와이즈하게 이렇게 픽스를 시켜주는 애는 대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바로 어떤 애가 되느냐? 바로 센트럴라이저가 되고 그 다음에 set wise하게 픽스 시켜주는 애는 대체 어떤 역할을 누가 되느냐? 노멀라이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은 이 셋들은 사실 얼마나 어떤 애들을 픽스 시켜주냐 멈추게 해주느냐 라는 맥락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원소 하나만 갖고 있는 셋에 대해서 노멀라이저랑 센트럴라이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CGG 그러니까 G라는 원래는 서브셋으로 잡던 애를 그냥 그룹 전체로 잡아서 그 그룹 원소 하나하나를 다 픽스 시켜주는 원소들을 다 모아놓으면 사실 그건 뭐다? 센터다. 말장난이죠. 네,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위에 있는 팩트는 아마 이제 뒤에 문제에서 쓰일 거예요. 똑같은 거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서 이거 금방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연습 문제 하나만 같이 풀어볼게요. 18번 문제인데 여기서 토르 G라는 셋이 하나 나와요. G가 아벨리안 그룹인데 굳이 유한할 필요는 없다. 네. 아벨리안 그룹인데 유한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때 토르 G라는 애를 내가 어떻게 잡을 거냐? 파이나이트 오더인 엘레멘트들만 다 모아놓은 셋으로 잡아보겠다. 그러면 토르 G는 이제 G라는 애의 서브그룹이 된다. 라는 거예요. 일단은 얘가 그룹이 되는 것부터 서브그룹이 되는 것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 아이덴티티는 오더가 1이에요.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오더를 갖고 그래서 토션 G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논엠티예요. 일단 논엠티 체크했죠. 그 다음에 x, y가 토르 G에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y의 인버스에 대한 오더, 그 다음에 x의 오더 이 두 개를 곱해줘요. 그거를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x, y 인버스에 m승을 해준다면 그 m승이 각각 찢어지고 이 m이라는 애의 정체는 사실 x 곱하기 y 인버스로 저희가 잡아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x 오더만큼은 x의 지수로 y 인버스의 오더만큼은 y 인버스의 지수로 이렇게 올려준다면
둘 다 아이덴티티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덴티티 곱하기 아이덴티티가 나옵니다. 그러면 XY 인버스가 finite 오더를 갖게 되고 그래서 XY 인버스가 토션 G에 들어가게 되죠. 네, 그래서 토션 G가 이제 서브 그룹이 되게 됩니다. by one step criterion 에 의해서. 이 토션 G라는 애가 가지는 의미가 사실 지금 몰라요. 지금은 알 수가 없는데 일단 명백한 사실 하나만 볼게요. G가 만약에 오더가 finite이다. 그러면 모든 원소가 다 finite 오더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infinite 오더면은 무조건 G의 크기가 infinite이 될 테니까. 그러면 이때는 G랑 토션 G랑 같습니다. 일단 이런 팩트를 하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점 몇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FTFGAG라는 이상한 긴 그 theorem 하나를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Fundamental Theorem of Finitely Generated Abelian Group이라는 겁나 긴 명제인데 요거 이제 이 theorem이 결국에 의미하는 바는 그냥 G가 free 아벨리안 direct sum 토션 G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된다 라고 하는 정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봤자 지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일단 지금 언급을 해놓는 이유는 나중에 아 이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걸 갈 때 왜 여기서 토션이란 영어 단어를 썼는지 조금 생각해 보면서 이걸 읽어보시면 좋을 것, 이 단원 갔을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Lattice of subgroups 라는 단원인데 그냥 이제 레티스라는 게 먼저 뭔지 생각을 해볼게요. 레티스라는 거 정의가 이제 포셋인데 막 이렇게 포셋이 이렇게 가지를 만들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뭉치고 뭉쳐서 하나의 맥시멈 그 다음에 이게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결국에 하나의 미니멈 글로벌 맥시멈, 글로벌 미니멈을 갖는 걸 이제 레티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룹이라는 애는 사실 G 자체가 그 서브 그룹들만 이제 서브 그룹들을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인클루전을 이제 오더로 생각을 해봤을 때 G라는 애가 모든 애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맥시멈이 돼요. 그리고 이제 아이덴티티 하나만 들어가 있는 애가 모든 서브 그룹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얘가 글로벌 미니멈이 됩니다. 그래서 레티스가 되죠. 이거를 진짜 하나하나 다 그리는 게 이 단원의 목표예요. 바꿔 얘기하면 재미없습니다. 진짜 개 재미없어요. 노가다 단원이라서 하기가 되게 싫은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재미없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교수님은 내시는데 시험 문제로 근데 하기 진짜 싫어요. 단원 자체가 못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일단 3.1에서 3.5까지 사실 저희가 배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이 레티스를 그리는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툴들은 전혀 없어요. 이걸 그리는데 도움이 될 만한 툴이 언제 나오느냐? 4.1에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그걸 갖고 올게요. 결과만 갖고 올 테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그 말만 쏙 빼시면 돼요. 그냥 뭐 왜 없어야 된다 이런 거 그냥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아 돼요 하고 넘어가세요. 솔직히 이거 없으면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냥 레티스 그리시기만 하면 돼요. 이거를 왜 얘네가 서브그룹이고 막 이런 거 설명하다가는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여기 있는 CORM과 코로러리 정도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CORM 4.1.10 페이지 165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라그랑주 CORM이라고 하는 건데 H가 G의 서브그룹이래요. 그러면 뭐가 성립해야 되냐? H의 오더가 무조건 G의 오더를 나눠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G의 오더가 12짜리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일은 절대 생길 수가 없다? H의 오더가 8인 경우는 생길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코로리 4.11은 뭐냐? 스몰 g가 이제 그룹 G의 원소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그룹의 원소의 오더들은 전부 다 그룹의 오더를 나눠야만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저희가 클라인 4그룹 예전에 구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막 x가 4일 때 x의 오더가 4일 때 아이고 네 x의 오더가 3일 때 막 이러면서 열심히 막 이것저것 했어요. 그리고 뭐 또 x의 오더가 2일 때 막 하면서 이게 사실은 뭐 계산을 열심히 해봤더니 안 되고 이러는데 사실 이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눠야 되는데 3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면서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네, 이러면서 버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거 두 개만 체크업했으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이용하면은 저희가 체크업해야 되는 이제 서브 그룹의 오더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바뀌게 돼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나눠야 된다고 했지 12일 때 그러면 H6자리가 반드시 이건 없는 거고 이제 H6자리가 존재해야 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no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언제 존재해야 할까? 의 대답은 8단원에서 배웁니다. 이거는 현대2 가서 들으시면 돼요. 현대2 가서 이제 눈물 빠지게 그룹 액션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이거를 어느 정도 답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결국 레티스를 그리는 거니까 레티스를 좀 그려볼게요. 제가 총 준비한 게 3가지가 되는데 이게 자, 보시면은 뭔가 말이 많죠? 네, 하기 싫다는 끔찍하다는 소리예요. 네, 자,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G24, 그러니까 오더 24짜리 시크릿 그룹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서브 그룹의 오더를 무조건 12, 8, 6, 4, 3, 2, 1 이렇게 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자, 먼저 여기서 앞으로 쭉 H는 다 서브 그룹을 나타내는 기호로 적을게요. H가 이제 오더 12짜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걸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X가 이제 G24의 제너레이터라고 얘기를 해주게 된다면 오더 12짜리 원소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게 XA가 오더가 12가 돼야 되는데 그게 계산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A는 2로 잡아주면 해결이 돼요. 심지어 A는 2 말고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14, A를 14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A를 뭐 10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X14도 다 오더가 12인 원소가 되겠죠. 근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X제곱 가지고 다 얘네 제너레이트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얘네도 얘를 X제곱을 제너레이트 할 수 있어요. X제곱으로 제너레이트 한 거나 X10으로 제너레이트 한 거나 X14로 제너레이트 한 거나 사실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서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클릭 그룹은 해당 오더에 대해서 하나의 서브그룹밖에 갖지 않습니다. C클릭 그룹은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쭉쭉쭉 나아가면 돼요. 자, H8 어떻게 하면 돼? H 오더가 8이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3으로 나눠주면은 8이 나오죠. 그래서 X 세제곱으로 제너레이트를 하면 되고 6을 만들고 싶다. 4로 나누면 오더가 6이 되죠. 그래서 X4 4자리를 찾고 싶다. 6을 나누면 4가 되죠. X6 3자리를 찾고 싶다. 8로 나누면 3이 나오죠. 그래서 X8 자, 2자를 만들고 싶다. 12로 나누면 2가 나오죠. 그래서 X12. 만약에
일자를 찾고 싶다. 24 나누기 24 하면 1이 되죠. x의 24가 뭐다? 2다. 그래서 2에 generating 해봤자 자기 자신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다 일관된 논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시클릭 그룹은 오더 몇 자리든 상관없이 그냥 n일 때도 모든 얘를 나누는 그 n을 나누는 모든 오더에 대해서 다 서브그룹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서브그룹은 유일하게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이게 그 책에 나와 있는 프로포지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티스를 그리는 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부터 노가다예요. 그룹을 찾아내는 거는 이런 논리 과정을 써야 되지만 이 다음에 이 레티스를 그리는 거는 네, 노가다예요. 이걸 예쁘게 그릴 필요도 없고 그냥 얘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것만 체크해 주면 되는데 간단한 방법은 여기 2가 있잖아요. 그럼 얘 세제곱 해봐요. 6이 나오죠? 그럼 얘는 들어갑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3 있고 6 있잖아요. 이거 제곱해봐요. 곱하기 2 해봐요. 그러면 6 되죠? 그러니까 얘도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방법 말고는 딱히 없어요. 특별한 방법이.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alternating group이라는 게 나오는데 제가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었죠. 시그마 1, 2, 3, 4, 5의 시그마 인버스라는 애는 어떻게 계산이 된다?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시그마 4, 시그마 5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이거를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alternating group A4에 대한 거를 하는데 이거 alternating 그룹이 사실 책에서 바로 직전 단원에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잠시 갖고 와서 definition 먼저 복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풀어볼게요. alternating 그룹이라는 거는 어떤 대칭군 symmetric group SN의 서브 그룹인데 어떤 애들을 모아놓은 거냐? even permutation들만 다 모아놓은 그룹입니다. 그러면은 permutation이 odd랑 even이 있잖아요. 얘네 둘의 개수가 동일합니다. 왜 동일해야 되냐? 그건 나중에 대답을 할 수 있고 어쨌든 일단 동일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even permutation들만 다 모아놔야지 이제 얘네가 자 생각을 해보세요. odd permutation이랑 odd permutation이랑 합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인버전이 어떻게 된다? 인버전 odd 더하기 이거 mod 2죠. 인버전 odd의 mod 2가 되고 이거 홀수 이거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짝수가 되죠. 근데 애초에 even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었다면은 원래 것도 even, 나온 것도 even, 다 even이에요. even끼리 곱해서 even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그 함수의 합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alternating 그룹이 닫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그룹이 됩니다. 인버스는 당연히 인버전이 그 parity가 똑같을 테니까 얘네가 당연히 그룹이 돼요. 자, 어쨌든 이런 애들을 이제 모아놓고 얘네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먼저 이렇게 내가 잘 모르는 생소한 그룹이 나왔다. 그럼 먼저 얘네 원소를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얘가 원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Symmetric Group S4에는 어떤 애들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렇게 Transposition이 있고 그 다음에 4사이클, 3사이클, Transposition 2개 곱한 거, Identity 이렇게 5가지 형태의 원소가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트랜스포지션이랑 얘는 이렇게 3개 곱해진 거니까 odd, 이거 하나도 odd 이렇게 돼요. 근데 3개짜리는 이렇게 2개가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even, 2개는 그냥 2개 곱한 거니까 자연스럽게 even이 돼요. 아이덴티티도 자연스럽게 even입니다. 이게 왜 되는지는 그 3.4의 9번 엑서사이즈였을 거예요.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A4의 원소는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 사이클 2개 곱한 거. 자, 그럼 3 사이클들만 다 모아 보면은 1, 2, 3. 그럼 1, 2, 3을 한 번 더 곱하게 되면은 1, 3, 2가 나오게 됩니다. 얘가 오더가 3짜리예요. 그러니까 얘를 제곱한 게 인버스란 말이에요. 이 인버스 구하는 과정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1, 맨 첫 번째 자리만 픽스하고 나머지 원소들을 뒤집는 식으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1, 2, 3, 4, 5라는 애 인버스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1, 5, 4, 3,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음,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1, 2, 3이라는 애를 3 사이클을 제곱하는 방법은 사실 그냥 1 픽스하고 이거 두 개, 2, 3의 순서를 바꿔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열을 해주면 1, 2, 4 나열하고 그 다음에 1 픽스 2, 4 위치 바꾸기 1, 2, 3, 1, 3, 4 적고 1 픽스 4, 3 바꾸기 2, 3, 4 적고 4, 3 2 픽스 3, 4 자리 바꾸기 해서 이렇게 원소들을 쭉 채울 수가 있죠. 얘네 말고 나머지는 3 사이클이 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 그 다음에 그 디스조인트한 2 사이클들 곱한 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3개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조금 계산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A4의 원소의 개수가 12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얘네가 6, 4, 3, 2, 1이라는 서브그룹 오더 가능한 서브그룹 오더가 6, 4, 3, 2, 1 이렇게 5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아까는 좀 큰 순서부터 작은 순서를 이렇게 내려오는 식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작은 것부터 큰 걸로 올라가는 식으로 해볼게요. 왜냐면은 큰 것부터 이거를 어느 순서로 찾느냐는 사실 찾는데 용이한 것부터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기가 이쪽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먼저 계산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일단 오더 1자리는 당연히 2밖에 없으니까 끝났고요. 자, 2자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있는 1, 2, 3, 1, 3, 2, 1, 2, 4, 1, 4, 2, 1, 3, 4 이런 애들은 3 사이클들은 오더가 3자리예요. 얘는 안 되겠죠. 오더 2자리가 얘 이 세 개밖에 없어요. 1, 2, 3, 4, 1, 4, 2, 3, 1, 3, 2, 4. 그래서 걔네들로만 제너레이팅 된 얘네 셋이 답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H 오더가 3일 때. 3일 때는 오더 3짜리 C클릭이 되겠죠. 프라임 넘버에 대해서는 아까 라그랑주 시오렘을 사실 생각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오더가 프라임 넘버일 땐 그룹이 C클릭 그룹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1, 2, 3, 2, 4, 1, 2, 4, 1, 3, 4, 2, 3, 4 이렇게 네 가지로만 나오게 되겠죠. 그 A4의 오더 3짜리 서브 그룹이 그 다음에 오더 4짜리를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이 필요해요. 얘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계산이 필요한데 일단은 4짜리예요. 그러면은 오더 3짜리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1, 2, 3, 1, 3, 1, 3, 2 이런 애들 싹 제거해주고 1, 2, 3, 4 얘네들로 되는지만 보면 돼요. 근데 얘네가 기가 막히게 서브그룹이 됩니다. 이것만 계산해서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1, 2, 3, 4, 1, 4, 2, 3 얘네가 이제 곱해지면서 나오게 되는데 얘가 in fact 얘네들의 direct sum으로 표현이 된다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계산해 보면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일단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H 오더가 6일 때 자, 일단 아까 4번에서부터 이제 H가 무조건 뭘 가져야 된다? 일단 3 사이클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이렇게 하나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거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3 사이클을 가지는 형태가 가지는데 이거를 뭐 1, 3, 4 아니면은 뭐 1, 2, 4 이런 애들 중에 '누구를 고르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아무거나 골라 보세요 일단. 누가 들어가도 어쨌든 다 비슷하게 나올 테니까 일단 1, 2, 3 이라는 애를 먼저 choose해서 골라 볼게요. 그렇게 해서 얘네 둘을 고른 다음에 이제 얘네 말고 다른 하나의 원소가 더 필요하겠죠. 걔를 하나 choose를 해 줄 때 내가 뭘로 할 거냐? 방식이 이렇게 얘를 choose하는 방식이 있고 1, 2, 3, 4 disjoint product로 표현되는 애를 choose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3 사이클 하나 더를 choose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내가 얘네들만 가지고 연산을 막 실행을 해 봤을 때 어떤 원소들을 무조건 가져야 되는지 이걸 이제 체크업을 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체크업을 해 주려면은 1, 2, 3, 4에 이걸 위해서 이제 아까 뭘 얘기를 하냐? 요거를 잠시 계산에 좀 써 볼게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 2, 3, 4, 1, 2, 3, 4를 이제 1, 2, 3에다가 곱하게 된다면 1은 2로 보내죠. 그리고 3은 4로 보내니까 2는 1로 보내고 그래서 1, 2, 2로 2가 1로 3이 4로 해서 2, 1, 4 그러니까 이걸 다시 바꿔 적으면 1, 4, 2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1, 2, 3 그 다음에 1, 2, 3 인버스를 그 앞뒤로 곱해가지고 1, 2, 3, 4에다가 곱해주게 된다면 이게 1은 2로 가기 때문에 여기 2는 3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3은 1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준다면은 2, 3, 1,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H라는 애는 identity 1, 4, 2, 3, 1, 2, 3, 4, 1, 2, 4, 1, 4, 2, 1, 2, 3, 1, 3, 2 이런 애들을 가져야 돼요. 7개죠. 모순이에요. 절대 안 된다. 이런 조합만 안 될까? 나머지 조합도 다 안 된다. 이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얘네를 그냥 막 잡은 것 뿐이기 때문에 얘네도 안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형태의 계산을 제가 열심히 해보다 보면은 이거 2개만 가지고 나머지가 다 망한다는 거를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 원소들도 죄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의 결론 5도6자리는 없다. 그래서 1, 2, 3, 4짜리만 열심히 찾아내고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최종 보스가 왔어요. U35라는 되게 끔찍한 애를 이제 레티스를 그려보라라는 게 이거 위에 거 레티스는 어차피 그 책에 있으니까 그거 보고 그냥 따라 그리시는 게 훨씬 도움 될 거예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엑서사이즈 3.6.5에 있는 건데 U35를 그려봐라 이거예요. 자, 일단은 뭐 얘에 대한 설명은 잠시 접어둘게요. 설명을 해드려야 되네요. 자, 일단 U35가 보통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 얘 원소부터 쭉 나열을 해봐야겠죠. 원소를 나열을 하고 싶은데 그럼 definition이 뭐냐? UN이라는 애가 안에 들어가는 그 UN이라는 애가 이 안에 들어가는 원소들은 다 어떤 걸 만족시킨다? N이랑 서로소가 돼야 된다 라는 걸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죠. 얘네 둘이 같은 정의상 같은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35짜리 가지고 열심히 모아봤을 때 이렇게 생겨 먹습니다. 네, 이거는 노가다로 찾아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U35가 24다. 그러면은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서브그룹은 오직 뭐만 있다? 12, 8, 6, 4, 3, 2,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 알아봐야 될 거 뭘까? 사실 정수론을 많이 배워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UN이라는 애들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조금 아실 거예요. 뭐냐?
대부분 C클릭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정말 대부분은 그 어떤 원소 하나 가지고 열심히 곱하고 하다 보면은 원소 전부가 다 제너레이팅이 돼요. 이게 정수론에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다면 '아 이거 제너레이터를 찾아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도 그 제너레이터를 찾으러 갈 겁니다. 대부분 얘네 제너레이터는 어디서 끝나느냐? 2, 3. 얘네 선에서 끊겨요. 그러니까 2, 3을 다 계산을 해볼 겁니다. 어떻게? 아래처럼. 다 제곱을 해보는 거예요. 2의 1, 2의 2,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하면서 쭉쭉쭉 하다 보면은 갑자기 2의 12에서 끊겨요. 1이라고 하면서. 원래는 오더가 12짜리가 아니라 오더가 24 이런 식으로 해서 24가 됐을 때 1이 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 망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마음속으로 제너레이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3 한 번만 더 해보는 거예요. 3 한 번만 더 해보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제가 또 이게 노가다로 다 계산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도 12에서 끊겨요. 이거 직접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와우 행복합니다. 여기 나와요. 자,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나오게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2에서 둘 다 끊겼어요. 여기서 '아 제너레이터를 찾아야 돼.' 하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하면은 블랙 말랑카우가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 보세요. 얘 12 개예요. 얘 지금 뭐지? 2, 3 얘네 둘 다 오더가 12 예요. 12 짜리인데 얘네 가지고 열심히 계산을 해 봤는데 거기 나온 결과값들을 다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그럼 뭐냐? 34가 없어요. 34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34를 여기 있는 각 숫자들에다가 제가 곱해 준다면 걔가 뭘 만들어낸다? 사실은 U35에 있는 모든 원소를 만들어낸다 라는 뜻이에요. 눈치가 빠르다면은 요거를 알 수 있어요. 네.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까지 해 주신다면 굉장히 좋겠죠. 네, 그래서 정확한 U35의 정체를 이렇게 제너레이터로 표현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3에 대한 n제곱 이거를 열심히 계산을 해 놨는데 이게 또 아래 서브 그룹들을 찾는 데 굉장히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써 가면서 전부 다 적극적으로 사용해 가면서 찾아볼 거예요. 자, 이제 각 오더에 대한 서브 그룹들을 찾아봅시다. 일단 첫 번째 오더 12짜리가 하나 있죠. 누구? 2. 그 다음에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누구냐? 2에다가 34. 34가 지금 오더 2짜리예요. 얘가 사실 마이너스 1이잖아요. 제곱하면 1이 되겠죠. 오더 2짜리예요. 근데 내가 오더 12짜리 원소 2에다가 이걸 곱해준다고 해서 오더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더가 여전히 12예요. 근데 얘네 둘은 다른 그 전혀 다른 서브 그룹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은 다른 서브 그룹이 됩니다. 얘를 열심히 계산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3바가 돼요. 3바로 3으로 제너레이팅 된 서브 그룹이 됩니다. 근데 얘네만 되느냐?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12라는 게 사실 6 곱하기 2잖아요. 그럼 오더 2짜리랑 오더 6짜리 어떻게 내가 잘 골라온 다음에 걔네를 그냥 잘 붙여놓으면 걔네가 뭔가 또 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 아이디어를 써볼게요. 자, 오더 6짜리 어디서 구해올까요? 굉장히 당연한 거지만 그냥 여기서 갖고 오면 되겠죠. 이 바 여기서 갖고 오면 돼요. 제곱하면은 오더 6짜리가 된다. 그죠?
그리고 오더 2짜리 어디서 갖고 온다? 아주 자명하게 34파에서 갖고 오면 되겠죠. 멍청하게 요거 오더 2라고 이거 갖고 오면 안 돼요. 얘가 얘를 제너레이팅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넣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거 말고 얘한테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오더 2짜리 하나를 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12짜리 오더를 갖는 서브 그룹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거 하나, 2의 제곱, 그 다음에 34 하나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2, 68, 2의 4, 34 이 2가지 원소로 제너레이팅 되는 애 이렇게 3가지의 형태가 됩니다. 이건 조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실제로 서브 그룹이 왜 되는지 이런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이 되는 방법. 당연히 이 12자리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진 않을 거예요. 왜? H란 이 오더 8자리가 12의 서브그룹이 될 수가 없는 이유는 당연하죠. 8이 12를 나누지 않으니까 서브그룹이 될 수 없어요. 얘는 이 8자리 8자리 서브그룹들은 12에 있는 애가 아니라 그냥 24자리에서 그대로 꽂아 내려오는 애들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다? 4 곱하기 이런 오더 8자리 원소를 찾아서 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4 곱하기 2 이런 형태의 원소들을 갖고 와서 결합시켜주는 형태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주느냐? 오더 4짜리 어떻게 구해요? 2가 12니까 세제곱하면 12 나누기 3 4가 되겠죠. 그래서 걔를 하나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오더 2짜리 34 하나 갖고 오면 얘가 답이에요. 얘 말고 다른 거 있을 수가 없죠. 네. 그 다음에 오더 6짜리 서브그룹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굉장히 자명하게 그 2의 제곱 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2의 제곱에다가 34 하나 더 붙인다고 해도 여기에 6제곱 해보세요. 알아서 이 34 나가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예쁘게 서브그룹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3 곱하기 2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오더 3짜리 어떻게? 그냥 이게 12니까 요거 오더 12니까 요거를 4제곱 하면은 나누기 4 해서 3이 되죠. 오더 3짜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더 2짜리 어디서? 34로. 이렇게 해서 3가지를 또 찾아줄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줘요. 얘가 2 곱하기 2다. 그러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오더 3짜리 오더 4짜리를 구해주면 요거고 그 다음에 오더 4짜리 34 곱해도 똑같이 나오고 오더 3짜리는 2에 4제곱 하면은 나오고 오더 2짜리는 요거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해주면은 결과가 다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서브그룹 관계 해주냐?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그때그때 생각해서 포함 관계 찾아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찾아줄 때 대체 오더 3짜리가 여기서 어디서 도움을 받느냐? 여기 내가 고른 애들이 혹시나 여기 있는 애랑 겹치는 애는 아닐까 이런 거를 조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3짜리가.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일단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레티스 그리는 거는 일단 서브 그룹만 찾으면은 내가 열심히 이렇게 그려주면 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지금 이거 보면은 거의 뭐 넝마처럼 생겼죠? 네, 그렇게 예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미약관은 아니니까요. 대신 이거 할 때 주의는 해주세요. 이거 뭐지? 실수가 굉장히 나오기 쉬워요. 편하다는 게 아니라 쉬워요. 그래서 이거 할 때 누가 들어갈지 이거 관계 이런 거 하나하나 조금씩 더 신경만 써주시면 돼요. 그 외에 뭐 특별한 기법이 있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아시겠죠? 네. 그거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원이 이제 그룹 호모모피즘. 함수인데 연산을 보존하는 함수를 이제 그룹 호모모피즘이라고 부릅니다.
자, definition은 뭐냐? 아까 연산을 보존하는 함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말 그대로 그룹이 일단 양쪽에 다 연산이 있겠죠. 그 연산을 곱한 채로 이 phi라는 함수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 그룹 호모모피즘에 집어넣게 되면 그게 이미지로 넘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연산이 찢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된다는 거는 곱하기라는 연산 자체를 보존해 준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특별하게 아주 여러 가지 성질들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 그룹들 사이에 관계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example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determinant고 하나가 sin function이에요. determinant는 저희가 그냥 알죠. 뭐 행렬 A, B 이런 거 있으면은 DT, AB 요런 걸로 하고 이게 두 개 찢어진다. 요런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general linear group and 리얼에서 리얼에 그 리얼에서 0 뺀 거 곱셈에 대한 그룹으로 보내준다면은 이게 이제 호모모피즘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제너럴 리니어 그룹이라는 게 뭔지 생소하실 분들이 있는데 제너럴 리니어 그룹은 뭐냐면은 그냥 인버터블 매트릭스들의 셋입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뭐 이게 뭐 뭐지 나중에 미분기야 이런 걸 가면은 뭐 리그룹이니 뭐 그다음에 이거를 어디더라? 해석학 2에 가면은 이게 이제 오픈셋이다 뭐 이런 거를 열심히 증명을 하고 얘 뭐 디멘션 이런 거를 계산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는데 뭐 그런 거는 지금 아실 건 아니고 안 중요합니다 이런 거. 자, 일단은 그냥 뭐 얘가 인버터블 매트릭스들의 셋이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인 펑션은 뭐냐면은 이제 퍼뮤테이션들의 모임 SM 시메트릭 그룹에서 이제 1-1로 보내는 어떤 펑션인데 그 시그마라는 퍼뮤테이션 하나를 집어넣어줘요. 그러면은 걔 사인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이게 마이너스 1의 인버전 시그마로 정의가 됩니다. 이게 저희가 그 디터미넌트 부호 결정할 때 그거랑 똑같아요. 디터미넌트 부호 결정을 이 사인 펑션으로 해줍니다.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이거 그 코켄바우 책에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잠시 퍼뮤테이션 얘기를 해주죠. 그 1학기 때. 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 그룹 호모모피즘에서 이런 성질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연산을 보존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연산 보존이 결국 어떤 성질을 유도해내느냐, 아이덴티티를 무조건 보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인버스라는 애를 보존을 해주고, 내가 연산을 시행한 횟수 자체를 보존해준다. 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거는 해보세요. 뭐, 제 기억으로는 뭐, 이쯤에 뭐, 였더라? 그, 학생들한테 그냥 그, 왼쪽 엑서사이즈로 해놓은 게 몇 가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그거는 별로 중요한 거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여기 뒤쪽이었나? 예, 뭐, 뒤에 좀 있네요. 네, 뭐 별로 중요한 건 중요하긴 하지만, 조금 이따가 얘기해야 될 거네요. 네, 조금 이따가 얘기합시다. 음, 자, 이제, P라는 호모모피즘을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어디였더라? 그, finite dimensional 그 linear algebra에서 이제 저희가 배웠던 게 P라는 어떤 V에서 W로 가는 이 두 개 벡터 스페이스들 사이에서 이제 움직이는 linear function, linear map, linear transformation 이거를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 얘를 공부할 때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이제 curl phi라고 하는 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image phi라는 거예요. 이게 kernel, 그 다음에 얘가 image죠. 그래서 얘네 둘 다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 뭐 이런 거를 공부를 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똑같이 공부를 합니다.
왜냐면 사실 이 리니어 맵이라는 것 자체가 얘네 둘이 사실 그룹이에요. 덧셈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세요. 그 스칼라 곱하는 거 빼고 얘네가 그룹이에요. 그리고 리니어 맵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phi v1 v2라는 게 phi v1 플러스 phi v2 이런 성질을 만족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니어 맵이라는 게 사실 뭐냐? 호모모피즘이에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호모모피즘이라는 거를. 자, 그래서 이 호모모피즘이라는 것에서 커널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으니 좀 더 제너럴라이즈된 버전에서도 이런 커널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럼 커널은 당연히 아이덴티티로 가는 거. 여기서는 제로 벡터겠지만 제로 벡터가 이제 그 여기 안에서 아이덴티티잖아요. 이 덧셈에 대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이덴티티로 보내는 애로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는 그 저희가 아는 그 펑션의 레인지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치어. 네. 그럼 얘네 둘이 다 이제 서브그룹이 된다. 얘는 이제 H의 서브그룹이 되고 얘는 이제 G의 서브그룹이 된다. 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음, 네, 그냥 서브그룹이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이제 뭐 이게 왜 그 뭐지 서브그룹인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냥 뭐 phi가 호모모피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음, 자, 밑에서 잠깐 재밌는 걸 하나 설명을 할게요. 아까 저희가 conjugate action이라는 걸 배웠죠. 이걸 어떻게 했다? 그 GH, G 인버스라고 적는데 얘는 어떤 원소들의 집합이냐? GH, G 인버스의 집합인데 얘네가 H가 다 원래 large H라는 셋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었죠. 근데 이런 애를 잠시 저희가 이 H를 누구로 잠깐 바꿔서 생각할 거냐? 컬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컬피에다가 G라는 애를 act를 시켜줘요. 이 G는 그냥 그룹에 있는 아무 원소나 갖고 온 겁니다. 여기 G를 그룹에서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왔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T라는 원소 하나를 선택을 해줄게요. 그럼 걔는 어떤 컬피에 들어가는 애에 대해서 GX, G 인버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phi t라는 애는 phi GX, G 인버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phi G 그 다음에 phi X가 커널에 들어간 애니까 아이덴티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phi G 인버스가 연산이 이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인버스를 보존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히게 되겠죠. 근데 뭐 아이덴티티니까 계산 안 해줘도 되고 얘네 둘이 서로 인버스 관계니까 계산해줘서 아이덴티티가 나옵니다. 그래서 t가 커널 phi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뭐냐? g 커널 phi랑 커널 phi가 사실은 요거지만 이 g를 이것저것 다 곱해줄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이걸 이것저것 다 곱해줄 수 있다는 게 의미하는 게 사실은 요것도 된다라는 거를 암시해줘요. 왜냐면은 이게 이 겉에다가 다시 한번 취해줘요. 이 짓을. 이 액션을 다시 한번 취해줘요. 그러면 요게 계산하면서 아이덴티티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커널 phi가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포함 관계가 양쪽으로 다 성립하기 때문에 저희가 컬피랑 G 컬피가 같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이 성질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나중에 이걸 define을 할 거예요. 노멀 그룹이라고 define을 하게 될 겁니다. 노멀 서브그룹. 아이소모피즘은 이제 바이젝티브하고 그 다음에 호모모피즘인 이런 애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대체 아이소모피즘 이거 만들어서 뭐 어쩔 거냐? 뭐 연산 뭐 유지하는 어쩔 거냐? 사실 얘가 좀 정확하게 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저희가 맨 처음에 막 그룹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막 되게 열심히 했어요. 뭔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되게 불편했잖아요. 그리고 막 어,
저희가 뭐 G4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identity x, x 스퀘어, x 큐빅 이렇게 해준다면은 여기서 x 큐빅을 y로 잡은 다음에 걔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제너레이팅을 해준다면 y 제곱, y 세제곱 이렇게 해서 얘도 G4를 만들게 되죠. 그럼 얘가 x 6승, x 9승, 이게 x, 이게 x 스퀘어, 이게 x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얘네가 아이소모픽하다는 건 알아요. 저희가 얘네를 보면 정확히 같다는 건 알아요. set theoretical하게. 근데 내가 그냥 이거를 지금 치환을 한다고 해준 거였는데 좀 바꿔서 그냥 Z라는 애를 X랑 다른 애예요. X랑 다른 Z라는 애가 이제 제너레이터인 어떤 G4라는 새로운 그룹을 한번 또 적어볼게요. G제곱, G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랑 얘랑 차이가 뭐예요? 세시오리에서 보게 된다면 사실 얘네 둘은 다른 집합입니다. 얘네 둘은 달라요. 집합론에서 보면. 근데 그룹에서 보면은 그냥 x를 g로 바꾸면 아니면은 x를 뭐 g3 이런 걸로 바꾸면은 얘 둘 똑같은 것 같은데 하는 행동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은 이 x를 그냥 뭐 z로 바꿔주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한 표현이 아니죠. 그럼 이런 행동을 정의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툴이 필요한 건데 그런 툴을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온 게 뭐냐? 호모모피즘입니다. 그 중에서도 얘네 둘을 완벽하게 이렇게 두 개의 셋이 있을 때 셋 theoretical하게는 다르지만 사실 얘네 둘의 케일리 테이블 그 계산을 하는 행동이 완벽히 똑같은 애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뭘 갖고 왔다? 이 x를 이런 g라는 걸로 이 겉모양을 바꿔주는 이런 함수를 하나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뭘 유지하면서? 연산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아이소모피즘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소모피즘은 결국 얘네 구조를 유지를 해준다. 라는 거기 때문에 프로포지션 3.7.21에 있는 이 세 가지 내용은 굉장히 자명해요. 일단 첫 번째는 바이젝티브이기 때문에 자명하겠죠. 두 번째는 구조를 보존한다, 연산을 보존한다 라는 성질 때문에 아벨리안인 게 양쪽이 동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걔네 겉모습을 바꿔준 것 뿐이지 결국에 걔네들이 하는 행동, 능력은 다 똑같아요. 그 능력이라는 건 사실 뭐냐? 얘네 오더겠죠. 여기서 x를 g제곱 이런 애로 보낼 수 없어요. 왜? 얘는 g제곱 곱하기 g제곱 했는데 2가 나오고 얘는 제곱한다고 해서 2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럼 얘네 둘은 같은 원소로 볼 수 없겠죠. 그게 아이소모피즘 자체의 성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내기 전과 보낸 후 이 두 가지 원소의 오더는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 아까 위에서 들어드린 예시 때문에 프로포지션 3.7.25 임의의 카디널이 똑같은 시클릭 그룹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자, 뭐 오토모피즘에 대한 얘기는 굳이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뭐 이렇게 쓴다 그런 거 정도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프로포지션 3.7.27은 그냥 한 가지 리마크만 좀 해드리면은 SG라는 거는 그러니까 바이젝션을 다 모아 놓은 거예요. 근데 바이젝션은 뭐 연산을 그러니까 G에서 G로 가는 바이젝션을 모아 놓은 건데 얘네들이 연산을 보존해야 될 필요는 없죠. 연산을 보존해야 할 필요는 없는데 그 중에서도 오토모피즘 G라는 애들은 G에서 G로 가는 오토모피즘 자기동형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오토모피즘은 하나가
처음에 연산을 보존하고 그다음 것도 연산을 보존하면 합성을 시켜도 여전히 연산을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산이 계속 똑같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걔도 또한 그 합성을 시킨 것 또한 바이젝티브하고 연산을 보존한다. 그러니까 오토 네. 인터넷이 잠깐 끊겨 가지고 지금 녹음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네.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하면은 이제 SG는 바이젝션인데 연산을 보존하지는 않고 오토모피즘 G는 연산은 보존하는 이런 바이젝션이다. 근데 연산은 보존하는 애들끼리 합성을 해 준다면은 여전히 연산을 보존하기 때문에 이 바이젝션들의 모임 시메트릭 G 안에서 얘가 서브그룹으로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프로포지션 3.7.28을 볼게요. 이게 지금 오토모피즘 ZN이 UN이랑 이제 아이소모픽하다라는 건데 이게 숙제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안 풀어 드리려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왜 굳이 풀어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재밌어요. 내용이 재미있는 정리가 나오는 방법도 재밌는 편이라서 음 이거 문제 자체가 exercise 40 번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거를 잡는 이 펑션을 잡는 방법을 설명을 해 줍니다. 그거를 제가 잠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음 자, 이거를 잡는 원리는 이거예요. 일단은 그 오토모피즘 ZN이라는 애에서 잠깐 그 펑션을 취해 볼게요. 펑션을 하나 오토모피즘 하나를 갖고 올게요. phi라고. 그러면은 그 ZN에 있는 제너레이터 X를 가져왔을 때 걔를 A승 한 애로 보내줄 거예요. 무조건 이런 형태로 보내줄 건데 이 A승이라는 애가 어떤 애여야 될까라는 거죠. 이 A라는 애는 대체 누구여야 될까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이 P라는 애가 오토모피즘이기 때문에 X가 제너레이터였다면은 이 XA 보낸 이미지 또한 제너레이터일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그 오더가 같아야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n분의 GCD NA가 n이 되어야 하겠죠. 이 n은 x의 오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 있는 n이랑 여기 있는 zn의 이 n이랑도 같은 n이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GCD NA가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수 A라는 애는 여기 있는 이 지수 A라는 애는 사실 어떤 애다? n이랑 서로 소인 숫자가 나온다. 그래서 걔를 이 P라는 애를 내가 하나 택해줬을 때 제너레이터를 A승으로 보내버리니까 그 A를 UN의 원소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내는 phi, small phi를 A로 define을 하는 이런 펑션을 하나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가지를 체크해줘야 되겠죠. 얘가 well defined 되어 있느냐? 두 가지네. 세 가지네요. 이게 well defined 되어 있느냐? 얘가 진짜로 호모모피즘이냐? 마지막으로 정말로 얘네를 다 바이젝티브하게 보내주느냐? 세 가지가 될 겁니다. 아마 바이젝티브를 볼 때 인젝티브하다, 그 다음에 서젝티브하다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케일리 티오렘이라고 하는 건데 요것도 되게 재밌어요. 요게 사실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게 결국 누구랑 연결이 되냐면 챕터 8에 나오는 액션이라는 애랑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뭐 증명 보면은 뭐 그냥
그냥 저장 증명이 되어 있어요. 뭐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 그 증명이 어떤 걸 의미하고 싶은 건지를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자, 일단은 그룹 G가 결국에 이 SN의 서브 그룹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대체 어떤 의미냐? 사실 모든 원소 G 그 그룹 G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걸 그냥 왼쪽에 곱하는 이런 행위, 이렇게 그냥 단순히 곱하는 행위, 이런 행위 자체가 사실은 어떤 걸 만들어낸다? G에서 G로 어 이거를 LG라고 적을게요. 그러면은 x를 어떤 원소로 g 곱하기 x로 보내는 이런 함수로 생각을 할 건데 얘가 사실은 뭘 만들어내느냐? 얘가 바이젝션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왜 바이젝션이냐? LG 인버스를 생각해봐요. LG랑 LG 인버스 하면은 아이덴티티 맵이에요. 왜냐면 G 곱하고 G 인버스 곱한 거니까 그냥 다시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아이덴티티 맵입니다. 그리고 그냥 아이덴티티 맵이냐? 아니네요. 뭐 할 말이 끝났네요. 네. 아이덴티티 맵이 나왔다. 그럼 얘는 뭐야? 당연히 바이젝션이 되겠죠. 바이젝션이니까 얘는 그러면은 바이젝션들의 모임이 되겠다. 이 모든 원소들을 다 모아봤더니 그게 사실은 바이젝션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SN의 서브그룹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를 막 굳이 이 뭐 원소들을 뭐 인덱스를 붙이고 막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설명했지만 본질적으로 그냥 요 얘기입니다. 얘가 사실은 바이젝션이다. 네, 요것만 잘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연습 문제들 몇 가지를 풀어볼게요. 여기 홈모피즘, 아이소모피즘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재미있는 명제들이란다. 문제들 몇 가지를 풀어볼게요. 일단 18번. 숙제 문제는 많이 안 풀어드렸어요. G에서 G로 가는 홈모피즘 다 찾아라. 이런 건데 G에서 G로 가는 애면은 일단 이런 문제가 나왔다. 내가 보내는 애가 C클릭 그룹이 된다. 그렇다면은 제너레이터를 보내봅니다. 이런 문제는 제너레이터를 보내요. 제너레이터를 보내면은 그때의 값을 하나 디파인을 해줘요. 아무거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M이라는 원소는 그럼 어떻게 자연스럽게 따라 나와야 되냐? 이 M이라는 애는 사실 1을 N번 더한 거죠. 그러면 이게 연산이 찢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M times sum으로 표현이 되죠. M fold sum. 그러면은 이 각각 하나하나가 n이니까 M 곱하기 n으로 표현이 돼요. 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가 제너레이터 1을 n으로 보내는 맵을 설정했다는 거는 사실 define을 어떻게 해주느냐? m은 m 곱하기 n으로 가는 맵이 된다. 얘는 굉장히 자명하게 호모모피즘이 될 거예요. well-defined도 될 거고. 자, 그럼 이런 호모모피즘을 다 찾아세요. 이 호모모피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호모모피즘이 되는 애들을 다 찾은 거니까. 자, 그 중에서 아이소모피즘은 어떻게 하느냐? 제너레이터를 보냈을 때 제너레이터로 가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1. 얘네만 아이소모피즘이 된다. 요게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ZM 더하기 ZN은 ZMN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되게 팬시하게 그 여기 있는 아이소모피즘을 직접 내 손으로 잡아서 푸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그냥 푸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제너레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를 이제 여기도 제너레이터가 그래서 걔네를 각각 x, y, z라고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면 x, y라는 애를 내가 열심히 제곱을 하다 보면은 mn승까지 갔을 때야 1이 나옵니다. 얘 최소 얘 결국 오더가 mn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원소가 mn개예요. 결국 얘가 뭐냐? C클릭인데 mn이에요. 근데 C클릭인 애들은 다 뭐 해야 된다? 아이소모픽 해야 된다. 오더가 같을 때. 그래서 아이소모픽합니다. 이런 식의 풀이가 하나 있고 어
제가 사실은 이거를 풀어드릴 생각이 책업은 해보셔야죠. 이거는 직접 책업을 해보시고 제가 밑에다가 적어 놓은 거는 정수를 좀 아는 사람이 이 아이소모피즘을 직접 잡아보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X, Y, G를 이제 여기 각각에 있는 제너레이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데피니션이 됐으면 좋겠느냐? 이제 여기 있는 X, 여기 있는 Y를 선택해서 걔네의 T times를 했을 때 걔가 여기 있는 Z의 T times 이런 형태로 define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의 목표예요. 근데 사실 얘네가 굳이 같아야 될 이유가 없죠. 여기 있는 이 X의 지수, Y의 지수가 같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general case에 대해서 저희가 define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걸 define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얘를 내가 A, B 말고 적절히 큰 상수 U를 하나 갖고 와서 XA랑 XU가 동일하고 YB랑 YU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면 GU로 이렇게 깔끔하게 보내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U만 잘 찾아준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방법을 테스트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정수론이 들어가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냐면 일단 첫 번째, U랑 A는 뭐에 대해서 합동이어야 될까? mod M에 대해서 합동이어야 된다. 왜? 결국 C클릭 M이니까. 그 다음에 같은 이유로 이런 성질을 만족하려면 U가 B랑 합동이어야 된다. 뭐에 대해서? mod N에 대해서. 근데 얘네 둘은 뭐다? relatively prime이다. 그러면 Chinese remainder theorem이라는 게 그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라고 흔히들 부르는데 대체 이건 결국 뭘 하는 거냐? 이런 U라는 애는 모드 MN에 대해서 어떤 애랑 동의를 하냐면 이 M과 N은 서로소 관계이기 때문에 이 모드 M에 대해서는 N의 역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드 N에 대해서는 M의 역수가 존재해요. 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사실 U라는 애가 누구랑 동일하게 적힐 수 있느냐? N 곱하기 N 스타 그 다음에 B 곱하기 M 곱하기 M 스타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죠. 그럼 이 숫자를 이제 mod m에 갖고 가면은 얘는 m의 배수기 때문에 사라져요. 근데 얘는 n과 n의 스타, 그러니까 mod m에서의 역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a만 남죠. 같은 이유로 mod n을 취했을 때 b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적어줄 수가 있고 이런 폼을 가져왔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mod mn에 대해서 이런 솔루션이 유니크하게 존재한다는 게 Chinese remainder theorem이기 때문에 이런 ZU라는 expression은 어떻다? well-defined 되어 있다. 거기서 well-definedness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well-defined 되어 있고 얘가 호모모피즘이다. 이건 조금 계산해보면 나오죠. 근데 바이젝티브까지 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걸 갖다 줘도 계속 다른 값을 찾아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T6랑 A4 얘네 둘이 그 dihedral 6 그 다음에 alternating 4 얘네 둘이 다르다. 얘네 둘이 아이소모픽하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야 되는데 아이소모픽한 거는 아이소모피즘을 잡고 well-defined, bijective, homomorphism 이 세 가지를 취급해주면 돼요. 근데 아이소모픽하지 않다. 이건 어떻게 보이느냐? 그냥 그룹 오더, 그 그룹의 오더가 아니라 원소의 오더가 같지 않은 애가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처럼 다이히드럴 그룹에는
로테이션이 존재하죠. 그리고 로테이션은 오더가 항상 6이어야 됩니다. n이어야 됩니다. dn에서 여기선 6이 되겠죠. 근데 A4는 저희가 아까 구했죠. 3 사이클 그 다음에 disjoint product of two transpositions 이런 걸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오더 6자리가 절대 없겠죠. 그래서 아이소모픽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다루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다루시면 돼요. 자, 그룹 프레젠테이션. 여기 되게 생소할 거예요. 여기 내용 뭐지? 막 증명하는 것도 다 이상하고 뭐 하나하나 이해가 다 안 될 거예요. 정상입니다. 얘가 흐름을 좀 거지같이 잡아놨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쓰는 건지 여기 막 데피니션 열심히 적어놨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적어놓은 거 아니면 그냥 책에 있는 거 한번 간단히 보시고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첨언만 조금씩 얹어서 해드릴게요. 얘가 나오는 그걸 같이 봅시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그룹을 적을 때 어떻게 적었었냐면 G4라는 애가 있다. 그럼 얘 제너레이터 X를 하나 취한 다음에 얘는 identity X, X 스퀘어, X 큐빅 이런 식으로 적어줬었죠. 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적어줬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X는 뭐예요? 뭔가 그 X라는 뭐 신묘한 X 안에 뭔가 신묘한 성질이 있어서 이걸 만족하고 있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수 G 안에서 G, quotient 6G 이런 애가 있어요. 여기서 1바라는 애를 가지고 제너레이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가지고 제너레이팅을 한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제너레이팅을 한다고 하면 사실 얘네는 굉장히 저희가 이미 세시오레티컬하게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고 연산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애예요. 그러니까 얘네 뭐 존재성이라던가 아니면은 얘네가 well defined 되어 있다든가 이런 모든 거를 다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얘네가 계산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왜 이러냐는 거죠. X가 누군데? X 사실은 몰라요. 그게 시발점입니다. 욕이 아니라 마음으로는 욕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거는 저희가 사실 이런 그룹들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우리가 강제로 어떤 의미를 부여해준 문자들로 표현이 된다. 라는 게 바로 저희의 그 이곳에서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Z라는 애를 얘기를 할 건데 얘는 그냥 infinite cyclic이라고 해볼게요. 정수처럼 적어놨지만 그냥 cyclic 그룹인데 infinite한 cyclic 그룹이에요.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생겼느냐? identity x, x 스퀘어, x 세제곱 이렇게 그러고 x 인버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애들을 주르륵 모아놓은 거겠죠. 자, 여기 있는 G4에서의 x랑 여기서의 x랑 대체 뭔 차이죠? 차이가 없죠. 근데 차이가 있죠. 차이가 없다는 건 뭐냐? 둘 다 x잖아요. 같은 애로 적었어요. 뭐가 달라요? 겉보기엔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x라고 똑같이 적었으니까. 근데 사실 여기에 저희 나름대로 규칙을 줬죠. 이 G4라는 애 안에서 x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 x의 4제곱이 되었을 때는 아이덴티티가 되면서 사라져야 된다 라는 조건을 줬고
여기서는 저희가 어떤 조건을 줬죠? 안 줬어요. x는 어딘가에서 사라져야 된다? 그딴 거 없어요. 조건을 주지 않았어요. 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를 이제 x 가지고 적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생긴 애에다가 이런 z라는 애에다가 사실은 어떤 규칙을 강제로 집어넣어서 이런 모양이 되게 만들어줬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x가 연산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x 이러면서 그냥 늘어뜨려 놓은 거예요. 연결을 해준 거죠. 이걸 concatenation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이 책에서. 이렇게 그냥 늘어뜨려 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쓰는 word인 거예요. 그냥 단어 연결에 불과한 거죠. 근데 거기에 내가 어떤 규칙,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느냐? relation이라는 걸 어떤 관계를 하나 넣어주면은 그 관계에 맞춰서 어떤 특별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그룹으로 재생산되는 거. 이런 과정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construct 해야 될 건 뭐냐? 엄밀하게 construct 해야 될 거. 첫 번째, 이렇게 연산이 뭐 있기야 하지만 그게 사실 약간 개판으로 되어 있는 그냥 갖다 붙이는 어거지로 이런 자유롭게 계산이 되는 어떤 그룹을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그러고 거기서 어떤 규칙을 넣고 이런 애들이랑 같이 엮어서 특별한 그룹을 설명해 주는 이런 방법을 하나 또 적어줘야겠죠?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유롭게 계산하는. 두 번째, 규칙. 그러니까 관계죠. relation과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1번 그룹. 자, 요 두 가지가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유롭게 계산하고 있는 이런 그룹을 하나 construct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S라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기호들의 집합을 하나 잡습니다. set of symbol이죠. 걔를 S1, S2, 따다다다다. 얘 카디널리티는 몇이어야 되냐?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몇이어야 되냐? 모름. 아무도 몰라요. 내 맴입니다. 자, 그렇게 잡아놓은 애에 대해서 우리가 fs라는 애를 정의를 할 건데 이건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원소들을 전부 다 나올 필요는 없어요. 이 여기 있는 원소를 표현하는데 그냥 여기 있는 애들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잘 그 파이나이트게만 모아가지고 인버스도 괜찮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SI 10만 개, 그 다음에 SJ라는 애 5개, 그 다음에 SK라는 애 인버스 한 거에 3개 이런 식으로 갖고 와요. 그 다음에 얘네 세 종류를 다 이어 붙여요. 그렇게 하는 그냥 얘네를 이어 붙이기만 해놓은 이런 그 워드들 이런 거를 이제 얘네를 모아놓은 거를 붙이는 거를 워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워드들을 이제 모아놓은 집합을 FS라고 적고 그거를 free 그룹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이제 이 free 그룹 안에서 우리가 뭘 해줄 거냐? 이 free 그룹을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렇게도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프리 그룹 안에서 그냥 이렇게 던져 놓으면은 얘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프리 그룹이 그 어딘가에서 관계를 맺고 온다면 그 관계에 따라서 잘 사라지는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이제 위쪽에서 시클릿 그룹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그냥 X 하나만 가지고 쭉 제너레이트 한 거. 이런 애는 이제 그 워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그냥 제너레이터 하나짜리 프리 그룹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애에다가 내가 어떤 규칙을 넣어 줄 거냐? X가 4번 곱해졌을 때 뒤져라. 아이덴티티가 되라. 이런 조건을 줘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얘는 아이덴티티 x, x제곱, x세제곱 했다가 그다음에 사라져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떤 규칙을 집어넣어 줌으로써 이 x 적어 놓고 여기 있는 애들을 제너레이터라고 하는데 이 제너레이터가 막 워드를 열심히 만들어 냈어요. 그냥 아무 규칙 없이 마구잡이로 뭐 x, y, g라는 애가 이렇게 제너레이팅이 된다 하면은 뭐 x제곱, y, z 마이너스 세제곱, x에 1000만 번 했다가 갑자기 y에 마이너스 200만 번 했다가 막 z에 한 번, x에 제곱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이런 워드가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x에 100만 번, 1000만 번 하면은 아이덴티티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넣어주면 여기 사라지겠죠. 그리고 y에 200만 번 이런 식으로 하면은 0이 된다. 얘도 사라지겠죠. 이런 규칙을 강제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냥 마구잡이로 만들었던 워드들이 몇 가지가 정리가 되면서 하나로 뭉쳐지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런 규칙들을 넣어주는 걸 우리가 rel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는 보통 그 뭐지? equation으로 표현이 돼요. 그럼 이런 relation을 통해서 우리가 그룹을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얘네가 자, x 제곱 y x 마이너스 2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x y x 인버스 이런 애가 있어요. 자, x, y, x 그 워드의 개념에서 그냥 x, y만 있는 이런 셋에서 보면은 얘네 둘은 다른 원소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규칙을 하나 넣어 볼게요. 얘는 아이덴티티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x 아이덴티티 x 인버스 아이덴티티가 되고 얘는 아이덴티티라고 정의를 했죠. 둘 다 아이덴티티가 돼요. 분명 달랐던 원소가 같아졌죠. 저희가 이런 걸 어디서 봤냐면 사실 equivalence relation에서 봤어요. 동치관계. 여기서 이걸 사용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뒤에 relation이라는 걸 던져주는 거는 뭐냐? 이 x, y, x 인버스라는 애로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워드 집합을 만들어줘요. 다만 이걸 만들 때 그냥 만들면 안 되고 조금 특별한 아직 안 배웠으니까 조금 특별한 정도로만 표현을 할게요. 조금 특별한 집합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이렇게 퍼센트를 취해줘요. 이런 게 이제 하나의 equivalence relation이 되는 거죠. 그 relation이 우리가 말한 이거는 identity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이제 책에 나오는 relation을 보면 x, y는 yx 세제곱이라거나 x, y는 yx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얘네는 결국에 다 뭘로 적힐 수 있느냐? y 인버스 x, y, x 마이너스 3은 identity. x, y, x 인버스, y 인버스는 아이덴티티. 이런 식으로 적힐 수 있어요. 결국 다 뭐냐? 누가 항등원과 같아야 하는가, 누가 아이덴티티와 같아야 하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원소들을 모아 가지고 제너레이트를 시켜줘요. 그냥 제너레이트는 아니고 조금 특별한 그 서브 그룹을 만들어 줘요. 워드들에. 그렇게 한 다음에 걔로 이렇게 원래 있던 집합을 커션트를 취해 준다면 어떤 그룹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룹이 나올 건데 그렇다면은 모든 그룹은 이런 워드에다가 특정한 규칙을 집어넣은 걸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요 정도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쪽은 이런 내용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CORM 3.8.8이라는 애는 사실 막 여기에 좀 어거지로 적혀 있어요. 이 내용이 사실은 뭐냐면은 유니버셜 프로퍼티인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나중에 가면은 얘네를 이제 팬시한 워드로 다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H란 애가 있는데 그 사실상 아, 일단 G가 있고 얘가 이제 G1부터 GK까지의 제너레이터가 있고 릴레이션을 내가 던져줬어요. 그랬을 때 사실 이 릴레이션은 H라는 애도 성립을 해줘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제너레이터를 적절하게 HK라는 애로 이렇게 바꿔줘서 사실 H에 있는 전체가 아니라 그냥 H1부터 HK라는 이런 애들을 그냥 갖고 와가지고 성립하는지만 체크업해주면 돼요. 전체일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에 그냥 조그마한 부분만 이런 규칙을 성립해도 돼요. 전부 다 아이덴티티 갖고 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근데 이렇게 갖고 왔더니 이 규칙을 만족하더라. 라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내가 이 GI를 각각 HI로 보내는 그냥 이 GI들 셋에서 H로 보내는 이런 펑션이 I라는 펑션이 주어진다면 그러면은 이제 이 I를 익스텐드 시키는 G에서 H로 익스텐드 시키는 I tilda라는 펑션이 존재한다. 유니크하게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나중 가면은 아주 팬시한 워드로 적을 수가 있는데 아래에 설명했던 거랑 같이 표현을 좀 해볼게요. 사실 여기 있는 G라는 애는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었다? G1부터 GK까지 있는 거에서 여기 있는 릴레이션이 다 각각 어떤 누가 아이덴티티랑 되어야 하는지라 그랬죠. 그런 누가를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걔네로 제너레이팅 되는 그 아주 특별한 애를 하나 만들어 둘게요. 얘가 이제 normal, list normal 서브 그룹이에요. 이 원소들을 포함하는 list normal 서브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지금은 모르니까 일단은 그냥 특별한 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잘랐을 때 그룹이 될 수 있는. 자, 그런 애를 이제 갖고 왔어요. 근데 마침 그 H에 있는 몇 가지 애들이 여기 있는 여기 있는 G1부터 GK 있는 애들로 이제 얘네가 표현이 되잖아요. 그 워드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이 H에 있는 애들이. 그렇다면은 그 G1부터 GK라는 애는 I라는 어떤 인젝션이 있어서 얘네로 제너레이팅 되는 워드 집합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워드 집합에서 이 H1부터 HK라는 여기 있는 G1부터 GK에 해당하는 H1부터 HK가 있겠죠. 그럼 거기로 보내는 이런 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미 밑에 있는 이런 릴레이션을 만족하고 있는 애들이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어벤져스가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는 이미 잘려 있어요. 이 관계로.
그러면은 이 관계에 해당하는 그 뭐야 여기 있는 G1 부터 GK는 사실 보냈을 때 이 관계에 해당하는 애들에 대해서는 다 아이덴티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칙으로 다시 한번 얘를 잘라 줘도 얘는 쿼션트가 예쁘게 되면서 여기에 호모모피즘이 남게 된다. 뭐 이런 얘긴데 지금 한 얘기는 다 까먹으셔도 돼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네. 안 되지만 일단 해 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는 해서 사실은. 그래서 일단 해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얘네를 굳이 증명을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얘 증명도 나오지도 않고 시험에. 그냥 그 여기 나오는 그 되게 노가다 뛰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exercise 중에서 몇 번이었더라? 음 그 이제 8번 같은 문제, 8번 같은 문제를 이제 잘 풀 줄 알면 됩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이걸 제가 풀어 드리는 거는 일단 너무 낭비일 것 같고 직접 해 보시면서 이제 '아 이렇게 푸는구나.' 하는 감각을 좀 익히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못할 것 같은 그 제 시간 내에 못할 것 같은 부분을 잠시 보강으로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지금 새벽 4 시가 되었는데 다들 주말 잘 보내세요. 네.